아질마, 청소부답게 청소 똑바로 못해요. 여의도 대한증권빌딩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저는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대한증권의 명예회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평범한 청소 아줌마일 뿐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자산관리팀 박지은 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걸레로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손으로 빡빡 닦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대충대충?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릎 꿇은 적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 잘 받았다. 박지은.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의 약혼녀라는 것을. 그리고 일주일 후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이 여자의 표정을. 저는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박지은, 넌 이미 탈락이야.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김금순입니다. 70세, 대한증권 명예회장이자 이 빌딩의 건물주입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세운 회사를 물려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2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가 회사를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회사는 업계 3위 증권사가 됐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명예회장 자리에 있습니다. 실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큰 그림만 그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가 걱정됩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니 직원들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저한테만 잘했습니다. 그 아래는 어떤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한 직원이 제보를 했습니다. 익명으로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부 간부급 직원들이 청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특히 자산관리팀이 심하다고. 그 메일은 인사팀 팀장을 거쳐 제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기로.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기로. 이사회에는 건강 문제로 한 달간 휴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분장을 하고 청소부 면접을 봤습니다. 인사팀 팀장만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거울을 보니 평범한 70대 아줌마였습니다. 오전 7시 빌딩 지하 탈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청소 아줌마들이 반겨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청소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15층부터 20층까지 화장실 담당, 자산관리팀, 영업팀, 리서치팀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첫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70세 몸으로 쪼그려 앉아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대기하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화려한 정장,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녀는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청소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방금 청소했는데. 라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 필요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일을 대충대충 하시더라고요. 돈 받는데 제대로 좀 하세요. 그녀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명찰을 받습니다. 박지은 자산관리팀 과장.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대충 한다. 70세인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그녀를 만났습니다. 18층 화장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지은이 들어오더니 제가 걸레질하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줌마,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손으로 빡빡 닦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대충대충? 저는 걸레를 멈췄습니다. 손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라고 하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시네. 빨리요, 지금 당장.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릎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렸습니다. 박지은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며 제 모습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나가며 그녀가 던진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 일은 제대로 해야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손. 그 손이 지금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조사를 위한 거니까. 박지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9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과장이 후배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언니, 그 계약 정말 대박이에요. 과장님 덕분에 팀 실적 1등이에요. 박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 부장님 덕분이지. 부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 아래 애들이야 뭐. 그냥 부려먹으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언니, 남자친구 부모님은 언제 만나요? 박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주에 상견례 있어. 솔직히 좀 그래.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고 수준이. 뭐 그냥 평범한 노인네시래. 평범한 노인네. 저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남자친구는 대기업 부장이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좀. 남자친구가 어머니 직업도 제대로 안 알려줘. 그냥 옛날에 일 좀 하셨대. 지금은 은퇴하고 집에 계신다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더라. 별거 아닌 것. 저를 말하는 겁니다. 상견례 때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넘어가려고. 어차피 결혼하면 따로 살 거니까.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변기를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남자친구, 대기업 부장, 시어머니가 나이 많고 은퇴했다. 설마, 아니겠지. 사흘째 되는 날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20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과장이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다음 주 상견례 준비는 다 했어. 근데 정말 어머니가 뭐 하셨는지 좀 알려줘봐.
잠시 침묵. 응? 증권회사 다니셨다고? 어느 회사? 뭐, 그냥 작은 회사? 알았어, 알았어. 민수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민수, 제 아들 이름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박지은, 제 아들의 약혼녀. 제가 일하는 이 회사의 과장. 그리고 저를 무릎 꿇려 바닥을 손으로 닿게 만든 그 여자. 복도에서 걸레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상견례 날짜 확정됐니? 응,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강남 한식당 예약했어요. 그래. 엄마가 잘 준비해서 갈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박지은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17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부장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부장님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박지은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부장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 그래. 박 과장 정말 일 잘하네. 이번에 승진 대상자 명단에 꼭 넣을게. 감사합니다, 부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이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은은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뭘 봐요? 청소나 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칸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은의 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다시 환한 미소. 부장님, 먼저 나가 계세요. 저 금방 갈게요. 부장님이 나가자 박지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휴지통 왜 이렇게 넘쳐요? 일 좀 제대로 하세요. 나이 먹으면 눈도 어두워지나 봐.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교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명 필요 없어요. 그냥 일이나 제대로 해요. 우리 회사 청소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녀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휴지통을 바라봤습니다. 휴지통은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5째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9층 탕비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커피를 타러 왔습니다. 신입 여직원과 함께였습니다. 김대리, 이번 보고서 다시 해와. 이게 뭐야?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 쓰겠다. 신입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제대로 해와. 내가 몇 번을 말해? 난 내 선생님이 아니라고. 알아서 배워와. 신임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박지은은 커피를 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 그때 박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응, 나 지금 회사.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알았어. 저녁에 만나자. 응, 나도 보고 싶어. 전화를 끊은 박지은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탕비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아들에게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제 아들은 저 여자의 그런 모습만 보는구나. 하지만 진짜 모습은 다릅니다. 위에는 비굴하고 아래는 잔인하고 청소부는 사람도 아닌 여자. 6째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18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층 청소 담당 김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금순 씨, 혹시 자산관리팀 박지은 과장 아세요? 네, 압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너무해요. 아까 제가 복도 청소하는데 지나가면서 휴지를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일부러. 제 앞에서.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소부 있으니까 편안해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저한테가 아니라 옆에 있던 동료한테 한 말인데 제가 다 들었어요. 김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70 넘어서 이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저는 김 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런 사람들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끌어올랐습니다. 박지은, 너는 이제 끝이야. 7째 날 상견례 전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20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상견례입니다.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일주일째 보는데 아직도 일 서투르시네요. 나이 들면 새로운 거 배우기 힘들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데 왜 이 나이에 청소 일을 하세요? 자식들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지은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미안. 제가 좀 직설적이죠? 근데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안쓰럽긴 해요. 젊었을 때 뭐 했으면 저 나이에 청소를 하고 있겠어요. 자식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들이 뭐예요? 왜 어머니를 이렇게 내버려둬요? 아들은 대기업 다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럼 괜찮네요. 나중에 아들한테 손 벌리면 되겠네요. 근데 며느리가 싫어할 수도 있겠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박지은이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곧 결혼하는데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은 없어요. 따로 살아야죠. 제 인생이 있는데 왜 남의 노인네 모시고 살아요? 남의 노인네.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제 아들의 어머니인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변기를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지은이 화장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 아줌마, 힘내세요. 인생 원래 그런 거예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힘들게 사는 거. 그게 팔자죠 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0세 할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박지은의 모든 모습을 봤습니다. 위에는 아부하고 동료에게는 계산적이고 아래는 함부로 대하고 청소부는 사람도 아닌 여자. 제 아들은 모릅니다.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저 여자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청소부 분장을 했던 얼굴. 화장기 없는 70세 할머니의 얼굴. 샤워를 하고 얼굴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머리를 말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꺼냈습니다. 명품 정장, 진주 목걸이, 명품 핸드백,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청소부 아줌마가 아닙니다. 대한증권 명예회장 김금순입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사팀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 나 금순이야. 내일부터 복귀할 거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임원 전체회에 소집해. 그리고 자산관리팀 박지은 과장 인사 파일 내 책상에 올려놔. 네, 명예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기대 이상이었어. 아주 확실하게 봤어. 내일 상견례 끝나고 월요일에 얘기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상견례에서 박지은이 제 정체를 알게 됩니다. 화장실 바닥을 손으로 닦던 그 청소부 아줌마가 누구인지, 청소부면 청소부답게라고 말하던 그 여자가 누구한테 그 말을 했는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박지은, 내일 봐.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라 김금순 명예회장으로. 토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당. 아들 민수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 청소부 아줌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70세 재벌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환한 미소였습니다. 제 옆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3초, 5초, 10초. 박지은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킨백을 옆에 놓았습니다. 박지은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지은이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민수가 중간에서 어색함을 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증권회사에서 일해요. 똑똑하고 능력도 좋아요. 그래요? 어느 증권회사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대한증권입니다, 어머님. 자산관리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한증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거기 괜찮은 회사죠. 네, 어머님. 저희 회사 업계 3위예요. 일하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박지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자기 회사를 자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원들은 어때요? 일하기 좋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들었는데 어머님께서도 예전에 증권회사에서 일하셨다고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죠. 오래 일했어요. 어느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아니야, 괜찮아. 제가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한증권에서 일했어요. 박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희 회사요? 어머님이요? 네, 꽤 오래 일했죠. 어머, 그럼 혹시 어느 부서셨어요? 박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지은 씨,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점은 없어요? 박지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뭐, 다들 그렇잖아요.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동료들이랑은 잘 지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 잘 지내죠. 후배들도요? 네, 후배들도 잘 챙기고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요? 순간 박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청소하시는 분들. 회사에 청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요? 박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떠오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의 바르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해야 하거든. 저는 박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죠, 지은 씨? 박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들다가 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부터 하나씩 상에 올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지은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박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존중해야죠. 존중. 좋은 말이네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머님. 혹시 지난주에 회사 18층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손으로 빡빡 닦아주세요. 박지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박지은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대충대충 하신다고. 박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게.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지은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청소하던 아줌마가 누군지 아세요?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대한증권 청소부로 일했어요. 직원들 인성조사 때문에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를 일주일 동안 봤어요. 아주 자세히. 박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은 씨. 아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버킨백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박지은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대한증권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세요, 여기. 건물주가 누구죠? 박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금순. 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원 명단이에요. 여기 명예회장 자리. 누가 있죠? 박지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금순. 역시 저예요. 민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만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해서. 저는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70세 할머니를 무릎 꿇려놓고 손으로 바닥 닦게 한 기분이 어땠어요? 박지은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하네요. 제가 명예회장인 걸 알았으니까. 만약 제가 진짜 청소부였다면 지금도 그렇게 대했겠죠?
박지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먼저 갈게. 내가 결정해. 이 여자랑 결혼할 건지. 어머니. 하지만 명심해. 이 여자와 결혼하면 엄마는 절대 같이 안 살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남의 노인네라고 부르는 집에서는 못 살아.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그 말도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서 한 말 하나하나 다. 저는 버킨백을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회사에서 봐요. 박 과장. 아, 과장이 아니라 직원이겠네요. 월요일부터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여의도 대한증권 빌딩으로 가주세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박지은, 당신은 탈락이에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23번 왔습니다. 문자가 12통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노력입니다. 그 중에는 박지은처럼 남을 짓밟으며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배운 진리입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어머니, 지은이가 정말 잘못했대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여자의 본성이 문제야. 아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게 본성이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어머니. 70년 살면서 배웠어. 본성은 안 변해. 특히 남을 무시하는 습관은 절대 안 변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사랑.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랑하는 건 지은이의 겉모습이야. 진짜 모습은 몰라. 저는 알아요. 지은이는 착해요. 착한 사람이 70세 할머니를 무릎 꿇려? 착한 사람이 청소부를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에 회사에서 봐. 그때 내가 직접 봐. 지은이의 진짜 모습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은 조용히 보냈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대한증권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에르메스 버킨백, 완벽한 명예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딩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예회장님, 복귀하셨습니까? 오랜만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25층, 명예회장실이 있는 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5층을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변기를 닦던 곳입니다. 18층을 지나갔습니다. 무릎 꿇고 손으로 바닥을 닦던 곳입니다. 2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임원 회의는 10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은 과장은 출근했습니다. 17층 자산관리팀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회의 전에 자산관리팀 부장 좀 불러주세요. 명예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지은 32세 자산관리팀 과장. 인사 파일을 펼쳤습니다. 학력, 경력, 평가 기록.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평가는 좋았습니다. 업무 능력 우수, 실적 달성률 120%, 승진 추천 대상. 하지만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 3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예회장님, 자산관리팀 최 부장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최민호 부장입니다. 앉으세요, 부장님. 제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장님, 박지은 과장 아시죠? 네, 저희 팀 과장입니다. 일은 잘해요? 네, 업무 능력은 뛰어납니다. 실적도 좋고요. 사람은요? 최 부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부장님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과장은 위아래가 확실합니다. 저한테는 잘하는데 후배들한테는 좀 강압적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 번 제가 주의를 줬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 오늘 10시 임원회의에 박지은 과장도 참석시켜 주세요. 네. 과장이 임원회의예요? 네. 특별히 제가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 부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서류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명예회장님, 앉으세요, 여러분.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각 부서 임원들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에 박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건강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네, 명예회장님께서 놀라셨죠? 저도 처음 해본 일이었습니다. 청소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저는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은 걸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심했습니다. 저는 박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지은 과장.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18층 화장실에서 한 말 기억하시나요? 박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줌마,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손으로 빡빡 닦아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말입니다. 임원들이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대충대충 하신다고. 박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명예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부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박지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직급으로 대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임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계 3위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누군가의 할머니입니다.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는 결국 망합니다. 저는 박지은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박지은 과장, 오늘부로 자산관리팀에서 보직 해임합니다. 그리고 2주간 사내 청소 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박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명예회장님, 직접 청소를 해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누군가 함부로 대할 때 얼마나 서러운지. 박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복직시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 변하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를 떠나시면 됩니다. 박지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 각자 부서로 돌아가서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우리 회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네, 명예회장님. 임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씩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지은은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고 박지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 잘 알죠? 박지은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달라지세요. 진짜로 달라지세요. 겉만 변하지 말고 속부터 변하세요. 명예회장님, 2주 후에 봅시다. 그때 정말 변했다면 제 며느리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변했다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은 포기하세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박지은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였습니다. 박지은의 청소 봉사 일정표였습니다. 오전 7시 출근, 오후 5시까지. 15층부터 20층 화장실 담당. 제가 했던 구역과 똑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명예회장님, 박지은 과장이 지금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CCTV 좀 확인해줘요. 저는 말했습니다. 명예회장실에는 빌딩 전체 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지하 탈의실이 보였습니다. 박지은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른 청소 아줌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과장님이었습니다. 이제 동료가 됐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 박지은이 18층 화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걸레, 세제, 고무장갑.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일주일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청소할 때의 낯설, 처음 변기를 닦을 때의 서러움. 박지은이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솔질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겨우 변기 하나를 닦았습니다.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자산관리팀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박지은의 후배였습니다. 김대리가 박지은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과 과장님. 박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리가 화장실을 급하게 나갔습니다. 박지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영업팀 직원들이 단체로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박지은이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박지은 과장 아니야? 맞네. 청소하고 있네. 무슨 일 있나? 몰라. 근데 좀 그렇다. 과장이 청소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은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박지은이 탕비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다른 청소 아줌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김 언니였습니다. 일주일 전 박지은에게 휴지를 던져진 그분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힘드시죠?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청소일이 얼마나 힘든지. 박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김 언니가 박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예요. 그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지은이 조금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청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오전 11시 자산관리팀 최 부장이 화장실에 왔습니다. 박지은이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박지은을 봤습니다. 박 과장, 힘들지? 박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최 부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한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최 부장이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박지은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지은이 많이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점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 신입사원 김대리가 화장실에 왔습니다. 박지은의 후배였습니다. 박지은이 김대리를 봤습니다.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김대리. 김대리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과 과장님. 박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보고서 다시 하라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안해. 김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장님,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나도 지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 김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장님 괜찮아요. 저도. 과장님이 힘드신 거 알아요.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힘내세요. 과장님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지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소 실력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태도가 변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청소하다가 직원이 지나가면 비켜주고 화장실이 더러우면 말없이 다시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소 아줌마들을 도와줬습니다. 오전 10시 김언니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달려가서 같이 들었습니다. 언니, 제가 들게요. 괜찮아, 박 과장. 무거워. 아니에요. 같이 들어요. 두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복도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직접 와서 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요? 응. 내 약혼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와서 확인해 봐.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같이 가볼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디요? 18층 화장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박지은이 변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은이.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 여자 변하고 있어. 진짜로 변하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봤어요. 하지만 아직 일주일 남았어. 끝까지 봐야 해. 2주째가 시작됐습니다. 박지은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오고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과장, 요즘 많이 밝아졌네요. 김 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박 과장이 노력한 거죠. 박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2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박지은이 마지막 청소를 끝냈습니다. 20층 화장실을 꼼꼼히 닦았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2주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밝았습니다. 박지은이 거울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박지은. 이제 시작이야. 저는 그 모습을 모니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박지은 과장 제 사무실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네, 명예회장님. 복직시키시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봐야죠.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2주만 참은 건지.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변했습니다. 진짜로.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명예회장님, 박지은 과장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옅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2주 어땠어요?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많이 배운 2주였습니다. 뭘 배웠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박지은이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을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후배들한테도 함부로 했고요. 계속하세요. 하지만 제가 직접 청소를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누군가 함부로 대하면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박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휴지를 바닥에 던졌다고.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김 언니는 그게 너무 서러웠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을까?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박지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게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 3위. 박지은 과장. 그게 당신이에요. 박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20명이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과 일하고 싶지 않다고. 박지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조사했어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변화한 직원 1위. 박지은 과장.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5명이 당신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변했다고. 정말요? 특히 김 대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지은 과장님이 저한테 사과하셨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과장님은 진짜 변하셨습니다. 박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박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이요?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요? 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아직 시작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담당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언니를 포함해서 5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른 분들이었습니다. 박지은이 그분들을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가서 한 분 한 분께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박지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김 언니 앞에 섰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휴지를 던진 것도, 함부로 대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김 언니가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박 과장. 이미 용서했어요. 박지은이 김 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언니 앞에 섰습니다. 언니, 복도에서 제가 큰 소리로 전화하면서 언니 비켜달라고 한 거 정말 죄송해요. 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박지은이 한 분 한 분께 사과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마지막 분께 사과를 끝내고 박지은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박지은 과장.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다시 명예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지은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박 과장, 이제 복직할 수 있어요. 박지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부터 자산관리팀으로 돌아가요. 하지만요? 직급은 대리로 강등이에요. 박지은이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청소 봉사를 하세요. 네, 명예회장님. 그래야 잊지 않아요. 그때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수 얘기 좀 할까요? 박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네. 민수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도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당신이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제 앞에서만 연기하는 건지. 박지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을 더 봐야겠어요. 6개월이요? 네. 6개월 동안 당신의 모습을 볼 거예요. 회사에서 후배들한테,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박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변했다는 걸. 6개월 후에 당신이 정말 변했다면. 저는 박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제 며느리로 인정하겠어요. 박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명예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는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박지은이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가서 일 시작하세요. 네, 명예회장님. 박지은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 흐르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6개월, 아니 평생을 노력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복직됐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하긴 일러. 6개월 더 봐야 해. 알아요. 지은이도 각오했대요. 꼭 변한 모습 보여드린다고. 민수야. 네, 어머니. 엄마가 원하는 건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야. 그럼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며느리야. 그게 전부야.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명예회장님, 오늘 일정이.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18층 CCTV 좀 켜줘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자산관리팀이 보였습니다. 박지은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리 자리였습니다. 과장 자리에서 한 칸 뒤로 물러난 자리. 신입 김 대리가 다가갔습니다.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은이 웃으며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김 언니가 지나갔습니다. 박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김 언니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박지은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박지은, 계속 그렇게만 해.
6개월 후를 기다리겠어. 그때 정말 변했다면 내가 제 며느리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8월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박지은을 지켜봤습니다. 매일 조용히 철저하게 CCTV로 봤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분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첫 달, 박지은은 대리로 강등된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에게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18층 화장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두 번째 달, 박지은의 평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의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은 대리, 업무 태도 우수, 후배 직원들과의 관계 개선,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 세 번째 달, 신입 김 대리가 실수로 큰 계약을 놓칠 뻔했습니다. 예전 박지은이었다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박지은은 조용히 앉아서 김 대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밤 11시까지 남아서 함께 일했습니다. 네 번째 달,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 5위. 박지은 대리. 6개월 전 3위였던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 달, 청소 담당 김 언니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명예회장님, 박 대리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는 저희 보면 먼저 인사하고 금요일마다 청소 도와주고 지난주에는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까지 사왔어요. 김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심이에요, 명예회장님. 박 대리 진짜 변했어요. 여섯 번째 달,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명예회장님, 박지은 대리가 명예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정장, 옅은 화장, 하지만 밝은 표정,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지은이 앉았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 6개월이 됐습니다.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지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쓴 일기예요. 일기요? 네. 매일 밤 썼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읽어보셨으면 해요. 제가 정말 변했는지 아닌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6개월 1일째. 오늘 대리로 복직했다. 떨렸다. 과장 자리가 아니라 대리 자리. 하지만 감사하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오늘 김 대리가 물어봤다. 괜찮냐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고. 진심으로. 예전에 나였다면 자존심 상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개월 15일째. 오늘 김 언니를 복도에서 만났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멈춰서 인사했다. 김 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6개월 47일째. 오늘 신입이 실수했다. 예전에 나였다면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참았다. 아니, 참은 게 아니다.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다. 그냥 같이 고치면 되는 문제였다. 우리는 밤까지 같이 일했고 문제를 해결했다. 신입이 고맙다고 했다. 나도 고맙다고 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6개월 120일째. 오늘 최 부장님이 말씀하셨다. 많이 변했다고. 좋은 방향으로.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다. 변할 수 있다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6개월 180일째.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명예회장님이 저를 평가하실 날. 떨린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시간.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박대리, 네, 명예회장님. 6개월 동안 수고했어요.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축하해요. 네, 합격이에요. 제 며느리 시험. 박지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네. 당신은 변했어요. 진짜로 변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지은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네. 네. 명예회장님. 아니, 어머님. 박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요. 좋은 소식 전해줘요. 네. 바로 전화할게요. 박지은이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가 허락하셨어. 민수의 기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11월의 화창한 토요일,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웨딩홀, 하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대한증권 직원들도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청소 담당 직원분들도 초대했습니다. 김 언니를 포함해서 5분 모두. 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지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건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 주례 말씀이 끝나고 양가 부모님 인사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은이 제 앞에 섰습니다. 깊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셔서. 저는 박지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 민수 잘 부탁해.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잊지 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박지은이 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박지은이 청소 담당 직원분들께 인사하러 갔습니다. 언니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김 언니가 박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행복해. 너는 진짜 많이 변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 네, 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언니들 덕분이에요. 5분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지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박지은이 마지막으로 제게 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네,
고마워. 변해줘서. 박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제게 기회를 주신 건 어머님이세요. 두 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왔습니다. 명예회장님, 정말 좋은 며느리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죠. 하지만 결국 해내셨습니다. 아니에요. 박지은이 해낸 거예요. 스스로 변한 거죠.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면. 70세 할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며 배운 교훈.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된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 박지은, 행복해. 그리고 잊지 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박지은과 민수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이제는 며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으로. 이것은 김금순 할머니와 박지은의 이야기였습니다. 70세 할머니는 한 달간 청소부로 일하며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밑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박지은은 변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진짜 변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하면.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할머니이고 할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사연한 옥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